평균 물가 목표제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수정을 했다.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하면서 평균을 몇 년치로 잡을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월이 뚜렷하게 평균을 정의하는 특정한 수학적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봐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의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치를 잡아가지고 평균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요 정도면 안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시장에 신호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당분간 평균 목표 물가제를 고집하게 되면 2%든 3%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되면서 더불어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다 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갑자기 금리도 굉장히 빠른 폭으로도 올릴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2가지의 양면성이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평균 물가 목표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40년 동안 지켜왔던 평균의 개념이 재개념화됐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는 2%,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평균이라고 봤다면 그 목표를 두고 왔다면 40년 만에 전략을 수정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옛날과 같다 다르다, 같지 않다. 지금 연준은 지금 상황을 지난 2008년이 됐든 아니면 아시아 97년, 98년에 위기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때와 상황이 다른 걸로 인식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특수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지금 시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적 영역으로 바라보신 분들은 지금 앞전의 패턴과는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전처럼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연준의 시각에 있어서 물가와 고용의 시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가와 고용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은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관돼 있는 건데 이건 공부차원에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것은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있는데 고용이 잘 되면 임금이 상승하잖아요. 임금이 상승하면 그 임금 상승분을 가지고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용과 물가 관계에 있어서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쫙 올라가게 되는 건데 연준은 그 시각을 전통적인 그 시각을 이제 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영원히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의 전통적인 방식의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구조를 더 이상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겠다.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를 보더라도 뭐 달라진 측면이 있고 고용을 보더라도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제 값싼 노동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 이것은 이제 인도까지 그런 이제 나라들이 값싼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고 수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비용의 노동구조 안에 있는 재화 서비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시장이 좋아지면 임금이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많아지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임금을 더 많이 줘서 좋은 인력들을 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생각만큼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지 않는다. 뭐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떨어지든 뭐 어찌든 상관없이 생각보다 임금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고용이 되어지고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선구조가
과거에는 먹혔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준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면 고용이 나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용이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고용이 좋아질 거잖아요. 어찌됐든 내년, 내후년 넘어갈 때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고용시장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고용적인 측면에서 좋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고용이 좋아진다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더 이상 연준이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들을 핑계 삼아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세상이 달라지는 측면들, 변화되는 측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세상을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좋아진다는 지표가 시장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당분간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고용의 시장의 형태도 바뀌겠죠.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연준의 에번스라는 의장이 이런 측면에서의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2022년 말까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22년까지 고용이 나빠지느냐 계속 안 좋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용이 좋아지는데 2022년 말까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전의 패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용이 되고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 생각하는 실업률이 5%에서 5.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달하고 또 이제 물가 상승률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뭐 넘을지 안 넘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가까워지는 때까지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DP 총 생산량은 2022년 말까지는 위기적 수준을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연준은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나라는 다르냐?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도 마땅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1년, 22년 요런 이제 실물 경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W자 이게 이제 W자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결국에는 W자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들이 확률적으로 점점 커진다.